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에서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제약산업 예언이 현실이 된 K바이오 산업과 젠슨 황과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젠 바이오의 시간입니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CDMO 바이오 시밀러를 필두로 신약 개발에 또 활발합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30년 전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95년 어느 날 그는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반도체가 마지막일 것이다. 특히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할 건 제약산업이다. 몇 년 후 2000년대 초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 지시로 제약 분야 인재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개발되지 않은 감기약 하나 만들면 수조 원에 이르는 전 세계 시장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이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이런 계획이 본격 실현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5년 LG도 움직였습니다. 1989년 인수한 안진제약을 럭키제약으로 바꾼 후 LG화학 의약품 사업부로 흡수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2002년 LG생명과학으로 분사한 후 이듬해 한국 바이오사의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내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호흡기 감염증 치료제 팩티브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LG의 바이오 산업은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을 거쳐간 유능한 인재들이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펩턴론 등을 설립하며 2025년 한국 바이오 산업의 주역이 됐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 제약업계에서 역대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미약품이 한국 대형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한국형 연구개발 추진이 일군 성과였습니다. 그 해에만 사노피, 얀센 등 6개 글로벌 기업과 8조 원대 후보 물질의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바이오가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뿌린 삼성의 바이오 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 CDMO 제국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시작한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기술 수출은 이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 알테오젠을 필두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기술 수출이 이제 시장에서 한 테마를 형성할 정도입니다. 시장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향한 다양한 정책과 시장 유동성이 국내 증시에 마중물을 공급한 가운데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주에 쏠렸던 투자 심리가 바이오주로 급속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성장세를 탔다는 분석은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만 치료제, 항암 신약, 미중 갈등 등 재료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호재는 일부 기업의 주가에만 잠시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호황과 신약 개발 소식의 호재로 끼었던 거품이 그치면서 시장의 신뢰가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이오텍에 대해 유독 높아진 기술 특례 상장의 문턱도 진입장 벽 역할을 하며 바이오는 사기라는 일각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각이 바뀐 셈입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은 이제 싹을 틔우는 단계에서 개화기로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표적 항암제 등 항체 약물 접합체 시장 성장에 힘입어 CDMO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기업들이 사업 영역의 혁신에 나선 가운데 신약 개발 기업의 라이센스 아웃 성과가 본격 가시화 단계에 이르며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시에 바이오의 시대가 왔다면 어떤 바이오 기업이 있는지,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떤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 커진다입니다. 조 단위 투자 몰리는 CDMO 이건희 회장의 비전은 현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 CDMO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적극 실현되고 있습니다. CDMO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알약이 아닌 유전자 공학 기술을 활용한 항체 의약품 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세포주와 공정 개발부터 의약품 생산 및 패키징까지 발주처에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조 산업인 동시에 R&D 중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설 투자 비용이 조 단위로 필요하다는 점과 반도체 공정과 마찬가지로 클린룸이 필요한 초정밀 공정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과 비슷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의 유리한 사업인 이유입니다. 2011년 4월 설립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단 기간 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글로벌 빅파마 20개사 중 14개사를 고객사로 두는 등 일감을 대거 수주한 덕입니다. 위탁 생산인 CMO 위주였던 사업 영역도 위탁 개발 CDO로 확장되며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바이오 기업 중 시가총액 1위이며 세계 시장에서는 스위스 기업 논자와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바짝 추격하며 매출 기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역대급 실적을 돌파하는 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5공장까지 완공되면서 여전히 세계 최대 생산 능력 총 78만 4천 리터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5공장은 곡강박는 ADC 생산을 위한 접합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ADC란 질병을 일으키는 암세포 등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의 특성을 활용해 항체와 독성물질 약물을 링크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표적인 암세포를 선별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우선 글로벌 빅파마들이 혁신 신약 물질 개발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나서면서 CDMO 외주를 주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기업 간 거래라는 점에서 소비자 대상 사업에 비해 자본이 덜하고 수주 물량이 충분하면 3년간 매출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한편 중국 산업의 침투를 견제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수주 물량이 국내 관련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4,985억 달러로 전체 제약 시장에서 42.4% 비중을 차지했고 2030년까지 연평균 9.4%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경쟁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바이오시밀러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인적 분할해 상장하고 순수 CDMO 회사로 포지셔너링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롯데그룹은 2027년 송도 1공장을 가동해 12만 리터를 목표로 롯데바이오로직스를 2022년 설립했고
2024년 말에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 신설 소식을 전했습니다. 롯데와 셀트리온은 향후 이들 기업을 상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너가 3세인 신유열 부사장의 핵심 그룹사 롯데바이오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의 생산시설을, 셀트리온은 뉴저지 브린치에 위치한 릴리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현지 공장을 통해 트랙 레코더를 보충하고 현지 일감도 적극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롯데바이오는 시러큐스 공장 부지에 ADC 라인을 증설하고 올해 4월부터 생산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캐시카우 바이오시밀러로 번 돈 이제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바이오주 토토빈 셀트리온과 독립을 앞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첫 선을 보였던 ADC 이중 항체 신약들의 특허 만료가 다가오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블루오션이었던 바이오시밀러 시장 역시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제 그로트로핀으로 유명한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전문 의약품 자회사 동아 ST는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아물도사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바이오시밀러 대기업들이 신약 또는 새로운 제형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복제약을 뜻합니다.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네릭과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세포, 단백질, 유전자 같이 생물체에서 유리한 성분을 생산, 정제하는 조건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리지널과 같은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셀트리온은 북미,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허가를 받는 제품만 11개에 이릅니다. 대표 제품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렘시마와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렘시마 유럽 출시와 이듬해 미국 FDA 승인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렘시마는 오리지널인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인데 시장에서 오리지널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렘시마의 피하 주사 제형인 짐펜트라는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으로 정맥 주사제로 나온 것을 피하 주사제형으로 개발하며 짐펜트라는 제품명으로 출시한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의 사용 편의성이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고 통상 신약의 약값이 복제약보다 비싸다는 점에서 이 제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이미 대표 제품인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베네팔리가 오리지널인 엠브렐 판매량을 제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네팔리를 비롯해 유방암, 안과질환 치료제 등 5종의 바이오시밀러 해외 매출이 14억 5,400만 달러, 약 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처럼 급성장하자 모 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발주처들이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의식하게 되면서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결심했다는 후문입니다.
11월 24일 상장되는 바이오 투자법인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자회사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두며 또 다른 자회사로 에피스 넥스랩을 신설했습니다. 에피스 넥스랩은 다양한 질환에 적용해 다수의 바이오 의약품 후보 물질, 새로운 제형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개발 및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계열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및 신약 개발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셀트리온 창업주인 서정진 회장의 장남 서진석 대표이사는 ADC, 다중항체 신약 등 신규 모달리티 진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면서 R&D 역량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진석 대표는 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나서 연내 ADC 신약 3종 CTP70, CTP71, CTP73과 다중항체 신약인 CTP72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개인 주주 일부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이 성장세이고 회사는 올해 총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지만 주가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개인 주주들은 셀트리온이 공언했던 진펜트라의 올해 매출 목표가 7천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삼성물산이 43.1%, 삼성전자가 31.2%, 지분율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달리 2021년 공매도에 반격한 동학개미운동의 당사자 개인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은 편입니다. 소액주주 모임인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결권을 모아 임시 주총소집을 추진하면서 보유 자사주의 100% 소각과 집중 투표제 도입, 그리고 계열사 분할 상장 제한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열사 물적 분할이나 지배 구조 불투명성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오텍 트렌드는 플랫폼 세라젠 등 유명 바이오텍의 상장 폐지와 시장의 의심 속에서 묵묵히 성과를 내며 코스닥 황제주로 떠오른 것도 있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테오젠과 오리온의 신의 한수 리가켄 바이오가 그 주인공입니다. 2008년 설립된 알테오젠은 오랜 기간 바이오 배트와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 왔으나 지금은 국내 그 어떤 회사보다 ADC 적용 플랫폼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플랫폼 하이브로자임은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인 히알루로니다제로 피하청을 분해해 인체에 약물이 투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로 기존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주사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테오젠은 2018년 자체 개발한 이 플랫폼을 100개 이상의 국가에 특허 등록되었으며 ADC는 물론 2중, 3중 항체 등 차세대 유망 의약품에 두루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2019년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치 산교, 인타스 파마슈티컬스 등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MSD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스의 피하주사제가 지난 9월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알테오젠은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료를
35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이이치 산교와도 슈퍼스타 에너2 성분명은 트라스투즈마브의 피하 주사제 전환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에너2 피하 주사제는 올해 임상 1상에 돌입했습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한 국내 바이오텍은 물론 전통 제약사들도 신규 후보물이나 플랫폼의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실패 리스크가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수천억 원이 드는 임상 및 허가 절차를 거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술 이전한 약물이나 플랫폼이 성공하게 되면 계약금 외에 임상 단계마다 마일스톤, 이렇게 단계별 기술료를 수령할 수 있고 상업화가 된 뒤에는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즉 실적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리카캠 바이오는 ADC 후보 물질과 플랫폼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개 9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체 물질 결합 플랫폼 콘주올과 플랫폼을 통해 탄생한 후보 물질들이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며 후보 물질 LCD14는 내년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2024년 3월 리가캠 바이오 지분 25.73%를 5,485억 원에 인수했는데 해당 지분의 현재 가치는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ABL 바이오, 펩트론이 각각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와 약효 지속형 플랫폼 스마트 대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약 대상을 릴리로 동일합니다. ABL 바이오는 릴리와 리랩바디 플랫폼 기술 이전 및 공동 R&D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펩트론은 아직 기술성 평가 중인 상태로 스마트 대폰 기술을 이용해 현재는 일주인 GLP-1 글로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의 약효를 1개월로 늘리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젯바운더를 출시한 릴리가 글로벌 비만 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한미약품이 첫 국산 GLP-1 계열 비만약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연내 해당 제품의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기술이 이전됐습니다. 이전됐다가 반환됐지만 한미약품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지속하면서 국내 3상까지 성공했습니다. 한미약품은 고 임성기 회장의 뚝심으로 전통 제약사 중 먼저 R&D 중심 기업으로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한미약품이 상속 유족 간 경영권 분쟁을 겪는 동안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J&J의 기술 이전에 미국 현지 상업화까지 성공한 유한 양행에 비해 뒤처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고 비만 신약 상업화를 앞두면서 전망은 밝은 상태입니다. 한 바이오업계 전문가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전임상이나 1상 이상 신약 개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바이오텍이 기술 이전에만 몰두하는 것도 문제라며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임상은 물론 상업화 단계까지 성공하는 후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락 83 한 줄 생각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단순한 유행 테마주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미래 확장판입니다. 반도체가 그랬듯 초기 불신과 조정을 거친 산업은 결국 시장의 중심으로 옵니다.
지금은 기술, 경쟁력, 글로벌 수요가 모두 일치한 바이오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남우현의 지금 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 지금 이 노래 너만 웃어주면 되는 노래 하나 네가 들어주면 돼 난 그거면 돼 무슨 말을 할까 망설였지만 많이 보고 싶어 설레었던 마음 담아 무대 위에 오를 때 나를 봐주면 돼 이제는 다시 울지 좀 말고 똑바로 봐 네 앞에 있는 날 내가 너에게 가 너를 지킬게 너를 위해 부를게 다시 별빛이 내리면 난 지금 이 노래 널 붙잡을 노래 시간이 지나 잊혀져 가지마 지금 이 노래 너만 웃어주면 돼 밤하늘 가득 빛나는 별처럼 난 빛나면 돼 너 하나면 돼 지금 이 노래 이제 널 지킬게 그때 했던 말 웃게 해줄게 네가 있어야 숨 쉴 수 있어 난 그래 내가 널 걱정해 내가 기대면 돼 내가 너에게 가 내가 너 서 있는 곳에 다시 별빛이 내리면 난 지금 이 노래 널 붙잡을 노래 시간이 지나 잊혀져 가지마 지금 이 노래 너만 웃어주면 돼 밤하늘 가득 빛나는 별처럼 넌 빛나면 돼 지금 이 노래 너만 있으면 돼 뒤돌아 눈을 감으면 새까만 어둠 그 뒤에 다시 너를 불러봐 난 지금 이 노래 널 붙잡을 노래 시간이 지나 잊혀져 가지마 지금 이 노래 너만 웃어주면 돼 밤하늘 가득 빛나는 별처럼 예, 계속하겠습니다. 1996년과 2025년 이건희 회장의 세 가지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1999년 이건희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보낸 편지는 현재 한국과 글로벌 AI 산업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이 2년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비전과 30년을 초월하다입니다. 지난 30일 지포스 25주년 기념 행사에 무대에 선 젠슨 황 CEO는 1996년 한국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시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 전달된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작성되어 있었다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황 CEO는 매우 아름답게 쓰여 있었다며 편지 속에 담긴 세 가지 비전을 공개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세 가지 비전은 첫째,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가정을 광대역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비디오 게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무대에서 그게 우리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보낸 편지였다라며 직접 인정했다고 합니다. 황 CEO는 그 편지가 바로 내가 한국에 온 이유라며 이렇게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 회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 전 미래, 오늘의 현실, 이건희 회장의 편지에 담긴 세 가지 비전은 놀랍게도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고 비디오 게임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되었으며 PC방 문화를 통해 e스포츠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게다가 2011년 10월 안동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널 e스포츠 페더레이션 월드 챔피언십이 사실상의 국제 비디오 게임 올림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그 비전은 모두 현실화됐다. 한국이 우리 엔비디아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운명적 인연을 상징합니다. 1996년 편지가 난 현재의 협력입니다. 지포스 256은 1999년 10월 세계 최초의 GPU로 전 세계에 출시되었으며 한국에는 2000년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2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포스와 삼성의 협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25년 전 엔비디아는 삼성 반도체 DDR D램을 써서 지포스 256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며 그때부터 양사의 협력이 시작됐고 젠슨과 저의 우정도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0월 30일 황 CEO는 이재용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황 CEO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암시했고 다음날 공식 발표를 통해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 주요 기업에 총 25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미국, 중국에 이어 글로벌 세 번째 규모의 AI 인프라 보유국으로 올려놓은 결정입니다. 메타가 35만 장, 오픈 AI가 15만 장의 GPU를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25만 장은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변모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의 연장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엔비디아 칩이 로보틱스와 차량에 들어오면서 더 많이 협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1996년에 제시한 게임 산업의 비전이 이제 자율주행, 로봇, AI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재용 회장도 황 CEO를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이자 제가 존경하는 경영인이라고 평가했고 무엇보다 정말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30년 전의 편지로 시작된 인연이 오늘날 한국과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AI 인프라 구축, 현대차의 자율주행 플랫폼, 삼성의 반도체 협력, 네이버의 초대형 언어 모델 개발 등 이 모든 것들이 1996년 이건희 회장의 한 통의 편지에서 비롯된 미래 비전의 연장선 위에서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핫했던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난 5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 CEO입니다. 한국에 깜짝 선물을 들고 왔다며 입국 인사를 건넨 젠슨 황 CEO는 닷새간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PC방으로 달려가 e스포츠의 전설 메이커를 만났고 최태원 SK 회장과 구강모 LG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이른바 형님 회동을 하고 그리고 예능 출연에 야구 시구까지 했습니다.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을 차례차례 방문해 AI 동맹을 다지며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등에서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사업을 가져왔다며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비즈니스 선물이라고 강조했죠. 젠슨 황이 주고 간 선물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I 팩토리 사업 왜 한국에 주었을까요? 이번 방안에서 가장 강조한 건 바로 AI 팩토리 사업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팩토리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 수익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더 많은 AI 팩토리를 원할 거다. AI 팩토리, AI를 위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다. 단순히 수많은 데이터의 저장이고 역할을 하던 데이터 센터를 넘어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AI가 학습하고 추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실제 시스템에 쓰일 맞춤형 AI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젠슨 황은 AI 팩토리를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규정하고 사실상 엔비디아의 현대와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팩토리 사업을 왜 한국에 들고 왔을까요? AI 팩토리를 짓고 운영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AI 팩토리엔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를 처리할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통신망도 중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AI 팩토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도 필요하죠. 최종적으로는 AI 팩토리에서 만들어질 맞춤형 AI들이 쓰일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 산업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로봇과 모빌리티 그리고 제조업 전반에 다양한 피지컬 AI들이 자리 잡을 걸로 보이는데 한국은 피지컬 AI가 자리 잡을 제조업이 가장 풍부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젠슨 황이 만난 기업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SK는 반도체와 통신, AG는 로봇과 데이터 센터 기술, 현대차는 로봇과 모빌리티, 네이버는 클라우드 등 모든 기업들이 AI 팩토리에 꼭 필요한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구에 나선 두산도 피지컬 AI와 소형 모듈 원전 등 전력 분야 협력으로 AI 팩토리 동맹의 핵심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로보틱스부터 앞으로의 AI 팩토리까지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팀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국에 정말 깜짝 선물일까요? 우선 선물은 맞습니다. AI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미래 먹거리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기회이죠. AI 팩토리에 들어갈 핵심 공정을 담당하게 되고 엔비디아의 GPU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사실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본인에게 더 소중합니다. AI 팩토리엔 결국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입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은 겁니다. AI 팩토리를 같이 짓자면서 엔비디아의 GPU의 미래 공급처를 확보한 셈이죠. 수천억 달러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그 과실의 가장 많은 부분은 젠슨 황 본인 몫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윈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할 점은 그 다음입니다. 젠슨 황과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가 한국에 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발명하고 AI 생태계를 만든 것입니다. 젠슨 황이 진짜 노리는 것은 AI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 기업이 된 비결은 바로 생태계 전략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AI 칩은 최근까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AI 산업 발전은 곧 엔비디아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지요. 장영재와 카이스트 석자 교수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러한 생태계 전략이 있었고 피지컬 AI 쪽에서도 자신들만의 생태계 그리고 결국은 그걸 종속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AI 칩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이번엔 피지컬 AI에서 또 한 번 생태계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모빌리티 등에 쓰일 AI 모델을 먼저 선점하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에서 쓰일 로봇과 모빌리티에 대한 데이터가 핵심이죠.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피지컬 AI 기업들과 손을 잡고 실제 모델을 학습하고 발전시키고 결국은 PC의 윈도우,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와 같이 이번엔 로봇과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 엔비디아를 표준 모델로 만들려는 노림수입니다. 우리 기업들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종속되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얻으면서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모델 등 독자적인 연구 개발에도 힘을 실어야 합니다. 젠슨 황이 떠난 다음 날 우리 정부는 피지컬 AI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정부와 기업이 지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젠슨 황 CEO는 방한 기간 어디를 가든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며 아이돌급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룹 회장들을 거리로 불러냈고 삼겹살을 직접 굽고 맥주잔을 부딪히며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친숙한 이미지를 쌓는 것 역시 젠슨 황 CEO의 고도의 전략이란 평가입니다.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과 함께 한국의 AI 생태계를 지켜 세우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젠슨 황은 한국의 선물 보따리로 들고 왔지만 그의 친숙한 이미지 뒤에는 엔비디아의 경제적 이윤과 치열한 생존 전략이 깔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예, 벤의 꿈처럼 노래를 듣고 가겠습니다. 나만 홀로 느낀 황홀함일까 그저 바라보는 시선이 무거워 맴도는 발걸음 여전히 네가 보고 싶어 I need your mind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봐
I need your mind.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버린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울어서 좋을 게 없는데 깊게 새긴 흔적이 서러워. 혹시 몰라 그대가 올까봐. I remember 슬퍼 보였던 날 자꾸 떨리는 내 어깨를 네가 볼까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버린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지금 예, 젠슨 황은 어떤 분일까요? 그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명은 황런신이고 1963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난 대만계 미국인 기업인이자 전기공학자입니다. 1993년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커티스 프라이엠과 함께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 후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을 개척하며 회사를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접시 닦던 소년에서 세계 시총 1위 기업 CEO가 되기까지의 치열함, 그리고 AI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내다본 통찰, 미래 사회 인재상 등 그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질 유퀴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AI 혁명을 이끄는 가속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로 그래픽 칩 기업으로 출발한 엔비디아를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특유의 검은 가죽 자켓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리더십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재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로봇공학 등 미래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젠슨 황과 유재석과의 만남입니다. 검은 가죽 재킷과 무대 위를 걷는 자신과 그리고 AI 시대를 움직이는 한마디. 젠슨 황이 이번엔 데이터 센터도 글로벌 컨퍼런스도 아닌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과 함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데크 리더가 유재석과 마주 앉는다는 소식만으로도 흥미로운 장면이 그려지죠. 특히 이번 출연은 젠슨 황이 선택한 첫 예능 토크쇼 무대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AI 시대의 중심으로 이끈 인물,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와 GPU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반도체 기업입니다. 본래 게임과 그래픽 연산 분야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GPU가 생성형 AI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봇공학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며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AI 붐을 이야기할 때 엔비디아를 빼놓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접시 닦던 소년에서 세계 CEO까지의 길입니다. 유퀴즈에서 다뤄질 이야기도 벌써 기대를 모읍니다. CJ ENM 남성용 경영 리더는 젠슨 황의 삶에 대해 접시 닦던 소녀에서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 기업의 CEO가 되기까지의 치열함과 AI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 미래 사회의 인재상 등이 방송을 통해 전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 배경과 엔지니어로서의 출발, 창업 이후 긴 시간 쌓아온 기술적 집념, AI는 거대한 흐름을 읽어낸 감각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 겹쳐져 있습니다. 유키즈 온 더 블랙은 인물의 업적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과 태도를 끌어내는데 강점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나 AI 반도체 경쟁 구도만큼이나 젠슨 황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 기사에서만 만났던 인물이 우리 자신의 언어로 삶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면, 어쩌면 이번 출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젠슨 황의 인연입니다. 젠슨 황의 한국 행보가 유독 화제가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러 차례 언급해왔고 방한 때마다 예상 밖의 친근한 장면을 남겼습니다. 작년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 참석차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치맥회동을 가지며 큰 화제를 모았지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CEO와 한국식 치킨집이라는 조합은 묘하게 낯설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이번 방한을 앞두고도 재계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은 한국 방문 일정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인사들과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소 역시 격식 있는 회의실보다 삼겹살집이나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지역의 식당이 언급되고 또 한 번 회동의 장면 자체가 뉴스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유재석도 웃었습니다. 젠슨 황은 가족과 함께 유퀴즈에 등장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젠슨 황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 촬영에 참여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IT 업계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촬영에는 가족들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은 이번 유퀴즈 촬영 현장에 아내 로리 황과 장녀 멜리슨 황 그리고 딸의 약혼자 가족까지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최상위 기업 CEO가 가족과 함께 예능 촬영장을 찾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 역시 가족 단위로 등장한 젠슨 황의 모습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젠슨 황의 모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5도씨 날씨에도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검은 가죽 재킷입니다. 촬영장에서도 그의 특유한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초여름 날씨에도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한 그는 밝은 표정으로 스태프들과 인사를 하며 촬영장에 들어섰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이미 검은 가죽 재킷 자체가 젠슨 황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검은 터틀넥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젠슨 황 역시 가죽 재킷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유퀴즈 촬영지는 서울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MC 유재석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재석의 어깨를 감싸는 등 특유의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 CEO와 국민 MC의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촬영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바로 젠슨 황의 춤이었습니다. 유퀴즈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스터 OST 골든이 흘러나오자 젠슨 왕이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죽 재킷 차림으로 리듬을 타며 춤을 추는 모습에 유재석은 물론 현장 스태프들까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유쾌한 CEO였나? 젠슨 황 매력 장난 아니다. 유재석보다 더 예능감 있는 것 같다. AI 황제의 반전 매력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클까요? 최근 젠슨 황은 단순한 기업 CEO를 넘어 AI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생성형 AI 산업 성장의 핵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유퀴즈 출연 역시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니라 AI와 미래 기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유재석과 젠슨 황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리고 AI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국내 일정도 확인해 보세요. 설거지 소년에서 8천조 원 기업의 수장이 되기까지 젠슨 황은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와 과거의 짙은 고난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치열했던 유년 시절, 그는 9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어린 시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섰던 엔비디아, 지금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지만 과거 회사 파산까지 딱 30일밖에 남지 않았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해 MC 유재석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과의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말하면서 특히 한국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것은 그가 밝힌 초기 창업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과거 직접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를 구석구석 돌며 사람들에게 명함을 건넸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척박했던 시절부터 한국 시장과 소통하며 다져온 특별한 유대감이 지금의 글로벌 엔비디아를 만드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세상에 던진 한마디입니다. 위대해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 실패는 낙오가 아니라 곧 성장의 기회다. 그는 유퀴즈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과 기업가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는 자신만의 확고한 인생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진 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보약 같은 친구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